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변함없이 지켜온 기업, 바른 원칙으로 전 세계를 향하는 기업,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아낌없이 나누는 기업.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유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 세계인의 신뢰를 받으며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기업, 고객 감동을 넘어 고객의 성공을 꿈꾸는 기업,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우리는 자랑스러운 애터미입니다. 오늘의 메인 강사를 이제 모시겠는데요. 애터미의 작은 거인, 또 우리의 영원한 리더 강영일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로얄마스터 강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순간순간 아멘이 외쳐지는 건 뭘까요? 약간 저기 어디 무슨 한소만 교회 온 것 같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뭐 이래야 될 것 같아. 애터미를 믿습니까? 사이 잘 보시죠? 목소리도 한 목소리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곧 국장 가실 것 같아, 제가 볼 때. 애터미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요? 유통 사업일까요? 무슨 사업일까요, 김학인 팀장님? 애터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네, 빅 비즈니스 맞아요. 빅 비즈니스인데 여기서 뭘 잘해야 될까요? 이게 근데 멀티긴 해요, 멀티. 팔아오면 돼요? 사람 모셔오면 돼요? 네, 둘 다요. 사람들 자꾸 묻잖아요, 처음에 오면. 팔아오면 돼요? 사람 모셔오면 돼요? 출근하세요. 아니 무슨 출근을, 집에서 열심히 쓸게요. 아이디 비번 주세요.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열심히 쓸 건데 왜 자꾸 오라 가라 해요. 귀찮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귀찮게 왜 자꾸 오라 가라 하죠? 그리고 여기다 왜 세우고 되지도 못하는 나의 소개법 3분 스피치 하라고 그러고 강사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강사 트레이닝에 자꾸 생전 처음 아나운서 꿈도 아닌 나에게 계속 남 앞에 무엇인가를 나서서 얘기하라고 자꾸 주문을 외우죠. 왜 그럴까요? 업태를 좀 알면, 이 업태가 원하는 걸 알면 힘들지 않게 그 시스템에서 원하는 걸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업태가 무슨 업태인지를 잘 모르시면 귀찮고 힘들고 왜 자꾸 시키고 그래요? 라고 서로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불편해요. 근데 이 회사에서 바라는 상이 있겠죠. 이 회사에서 바라는 상, 월 5천만 원, 월 1억을 벌기 위해서는 당신은 어떤 걸 갖추어라 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육 사업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그런데 내가 혼자 팔러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이드하고 리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아줌마로 살던 내가 여기 와서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돼야 되는 모습도 갖춰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웅변가는 아니지만 가슴이 울리는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때로는 멘토가 되기도 하는 방향의 교육사업의 그 리더가 되는 방향이 이제 이 사업에 평범한 나를 비범한 리더로 만드는 일이 이제 이 일의 형태예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비범해지지가 않잖아요. 팔러만 다니면 비범해지지 않고 교육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분명히 팔아야 될 구간도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참여해야 될 나는 부업이지만 내가 정한 일주일에 2번이든 3번이든 저녁이든 주말이든 정한 시간은 꼭 오셔서 내가 여기서 바라는 상의 리더로서의 그 바람직한 모습을 쫓아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혼자 팔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본의 아니게 타인의 매출을 내가 거머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리딩하는 리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혼자 팔면 혼자 다 하셔도 돼요. 그러나 5천만 포인트는 혼자 팔 수 없잖아요. 비전이 있는 아이템의 형태가 간접적인 인프라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애터미의 브리핑, 애터미의 제품 설명, 애터미 마케팅, 애터미의 청사진, 애터미 사업이 바라는 상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내 조직원들한테 이끌도록 말을 해가는 과정이 여러분한테 이제 곧 입문 과정이에요. 그 입문 과정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서 7학년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주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는 정말 어색하게 인사하셨는데 나중에 한
3학년쯤 되면 좀 잡혀요. 국장쯤 되면 여러분들이 모습이 잡히고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에이전트에서 판매사. 그때가 이제 제일 이렇게 막 모종이 왜 이렇게 물 줘놓으면 쓰러지고 물 줘놓으면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장에서 국장 갈 때는 이제 어느덧 익숙해요. 남 앞에서 내 이름 얘기하는 거, 또 누구 앞에서 담대하게 애터미를 설명하는 거, 누가 애터미를 부정할 때 긍정으로 돌리는 역할, 또 내가 좀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긍정화법으로 계속 노력하고 또 반복하고 꼬꾸라지면 다시 회복하고 점점 성공자의 모습으로 계속 이 흐릿한 모종이 이렇게 꼿꼿해져요. 그러다가 이제 본부장쯤 되시면 누군가의 비전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 한 목소리로 일어나기도 하고 내 목소리 한 목소리에 집에 가기도 해요. 그래서 공인의 모습으로 자꾸 여러분들은 가게 됩니다. 나 공인 싫은데 그럼 혼자 파셔야 돼요. 나 공인하고 싶지 않은데 애터미에 들어오면 단체전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나를 버려라 소리를 계속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나 꼴리는 대로 살듯이 남 비호 안 맞추고 내 멋대로 살고 싶으면 혼자 파셔야 돼요. 근데 혼자 팔아서 부자 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단체전인 이 플랫폼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 특판 공제조합에 가입한 비현재 마케팅에 우리는 맞추고 부족한 거 어색한 거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태에 맞는 꼴을 갖추셔야 돼. 이 업태에 맞는 꼴 뭘까? 남한테 튀어야 할 곳은 튀고요. 튀지 말아야 할 곳은 튀지 마셔야 돼. 근데 엉뚱하게 이제 처음엔 반대로 할 때도 많아요. 내가 튀지 말아야 될 나의 자아를 튀게 하고 또 팀에서 함께 튀어야 될 부분은 또 내가 살짝 빠지고 이제 거꾸로 하시면 도저히 돈이 안 돼. 왜 하기 싫은 거거든요, 양쪽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여기 오셔서 안 하던 말, 안 하던 행동, 안 하던 생각, 안 하던 모습을 이제 자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이제 돈이 나한테 붙는 모습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돈이란 녀석한테는 어떤 형태든 우리가 비유장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나한테 오고 기회가 나한테 오고 행복이 나한테 오고 돈이 내게로 오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들이 이 교육 사업에서 얻어갈 방향입니다. 돈이 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복한 사람 되죠. 사람이 붙으니까. 근데 사람이 붙으려고 그러고 돈이 붙으려고 그러고 기회가 붙으려면 나는 무슨 행동 해야겠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계속하다 반복을 하다 초반에 많이 헤매요. 나는 이렇단 말이에요. 나는 이래요. 난 그런 거 못해요. 난을 계속 외치다 보면 애터미 사업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당신은 이런 거 좋아하는군요. 당신은 이럴 때 힘들군요. 당신은 이럴 때 되게 고민이 많군요. 라고 그 당신에 맞춰서 눈을 조리개를 맞춰서 행동을 하고 말을 하시면 사람이 당연히 붙죠. 근데 나는 이래 하면 사람이 저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는구나. 애터미에서도 저 사람은 자기 기준이구나. 직급을 가도 이상하게 조직이 붙질 않아요. 왜? 나에게 맞추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회원에 맞춰서 회원들이 들어오잖아요. 또 누군가가 내 조리개 눈창으로 붙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 입장에서 당신은 그렇군요. 스폰서는 나한테 이걸 바라고 있군요. 파트너님 나한테 이걸 바라고 있군요. 이걸 고민하고 있군요. 그 조리개를 자꾸 당신한테 맞추시면 오히려 이 일이 쉽습니다. 조리개를 나한테 맞출수록 되게 어려운 작업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조금 사람이 도대체 뭐를 해야 나한테 붙을까? 난 왠지 저 사람이 좋더라. 나중에는 뭐야? 당신이 멘토입니다. 당신 때문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분명히 듣게 돼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이 연예인이 되고 이렇게 누군가한테 아는 체를 하면 나도 모르게 자세를 고추 세우게 되고 내가 행여나 길에 가다가 욕도 못하게 돼요. 여러분이 행여나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 누가 아는 체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오시면 그냥 처음부터 나는 공인이다. 나는 애터미의 브랜드다. 나로부터 많은 사람이 성공해 가고 많은 사람들이 부자를 탄생할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처음부터 갖추면 오히려 쉬워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려고 노력하시면 나의 성공은 따라와요. 초점이 항상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겠다. 예를 들어 월 5천만 원을 벌 사람을 지금 대한민국 5천만 명에게 나는 어떻게 줄 것인가. 급하다. 빨리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
언니 나랑 5천만 원 벌어. 나랑 5천만 원 봅시다. 사장님 나랑 5천만 원 봅시다. 라고 그에게 다가설 때 분명히 내가 다가섰지만 그를 위해서 다가서는 그 마음이 있어요. 언니도 지금 고생했잖아. 나랑 5천만 원 벌자. 우리 팀에 들어와. 지금 너무 중요한 타이밍이야. 이렇게 욕심껏 당신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전도하듯이 전달하시면 그는 알아요. 이 사람이 내 욕심에 당기는 건지 날 위해서 당기는지 금방 압니다. 그 부등호를 여러분들이 빨리 나에서 당신으로 바꾸시면 리크루팅도 쉽습니다. 시스템 참여도 쉽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이끌기도 쉽습니다. 왜? 당신을 위해서 당기는 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면 이 일이 되게 쉬워요. 처음엔 내 돈 벌러 들어왔거든요. 근데 한참 동안 자기 자신한테 포인트를 맞춰요. 내가 돈이 돼야죠, 스폰서님. 이렇게 얘기하면 참 반대 부등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폰서님, 날 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시면 오히려 날 돈이 안 돼. 네, 나한테 맞췄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당신한테 초점을 맞추라고. 파트너 아니면 스폰서. 그러면 여러분 돈은 따라올 거예요. 파트너님 돈 되셔야죠. 스폰서님 돈 되셔야죠. 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내 돈은 덤으로 보너스로 옵니다. 왜? 힘들지도 않아요. 관계가. 초점이 파트너와 스폰서니까. 그런데 자꾸 내가 빙고가 안 맞잖아요. 내가 돈이 안 되잖아요. 저는 언제 돈 벌어요? 라고 계속 얘기할수록 돈은 멀어집니다. 원리예요. 쉽게 돈 버시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준이에요. 나는 월 5천만 원을 5천만 명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그들도 행복해져야 돼. 나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가입해야지. 내가 양껏 애터미를 전달해야지. 라는 그런 욕심으로 언니도 들어와 누구도 들어와 했을 때 라인에 이렇게 보면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돈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관점의 남발을 보고 이 사람 입장에서의 내가 가이드를 하고요. 이 파트너 입장에서의 운영법에 내가 메시지를 주면 이 파트너는 아무리 야단쳐도 서운하지 않아요. 이 스폰서도 결국은 이 스폰서가 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라고 계보도를 읽을 줄 알고 스폰서가 지금 내 코어에서 뭐를 하면 스폰서가 빨리 돈이 돼서 나를 더 여유 있게 도와줄 수 있나라는 생각에 사고를 갖고 스폰서를 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밀어주는 나가 되죠. 두 사람이 밀어주는 나가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해봐요. 어떤 불운에 빠지나.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이 사람한테 은근히 나의 PB를 계산해요. 나의 기준으로 라인을 봐요. 이 사람한테도 당연히 스폰서님 제가 돈이 안 돼요 라고 계속 외쳐요. 돈 되게 해주세요. 성공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관점은 어떻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이 붙는다 사람이 붙으려 그러면 항상 상대 입장을 생각하시고 대접할 만큼 대접하세요. 그걸 거꾸로 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인간관계도 힘들어요. 팀워크도 안 맞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에서 빨리 돈을 버는 방법을 떠나서 어떤 자영업을 하건 사업을 하건 뭐 영업을 하건 상대가 돈이 벌게 영업을 하거나 상대가 돈이 들어오게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나는 역으로 더 많이 들어와요. 그게 돈을 버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에서도 여러분은 항상 파트너 입장과 스폰서 입장에서 돈이 되게 해주려는 그런 똑똑한 미의자가 되시면 아마 이 일에서 웬만한 게 해결이 날 겁니다. 지금 스폰서가 나한테 뭘 바랄까? 지금 파트너가 지금 무슨 방향의 고민을 할까? 라고 계속 대화를 하시잖아요. 올 때마다 그 파트너 입장에 대해서 그 파트너 코어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그와 토론을 하잖아요. 사람이 안 붙겠어요? 사람이 당연히 붙죠. 사람이 붙는다는 건 뭐예요? 내 레그가 커진다는 거죠. 스폰서도 여러분한테 딱딱 달라붙게 하셔야 돼요. 왜요? 나는 지금 성공해야 되는데 온갖 도구를 다 활용해야 되잖아요. 온갖 협력자가 날 응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직역해서 나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더 안 도와줘요. 왜?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 사람은 떠납니다. 그래서 아우성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붙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초반에 많이 낭패하는 게 좌우빙고 있죠. 좌우빙고. 여기 30이든 뭐 여기 대실적이 커요. 그럼 여기 맞춰 먹고 싶죠. 사람의 심리가. 근데 예를 들어 여기 막 70이 떠. 왜? 이 파트너 기준으로 30, 30을 해서 여기 40이 돼갖고 이 파트너 기준으로 70이 뜬 거야. 그랬을 때 이 파트너를 맞춰야 될까, 날 맞춰야 될까는 그 순간에 이 파트너와 나의 리딩 상태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숫자로 보면 나는 당연히 여기 60빙고를 맞추고 싶어요. 그런데 이 파트너는 나와 뭔가 동맹결의를 하고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성공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서 사장님이 몰입한대요. 집중해서 몰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몫을 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약속한 나의 PB의 목표가 있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을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실수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을 맞춰주다가 나는 어떻게 라는 이제 선택에 고민을 하죠.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랬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플러스가 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여기서 계속 떠야죠. 여기서 계속 떠야지 언제까지 여기 나 이쪽 저쪽 맞출 거예요.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좌우가 딱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도 안 되고 우도 안 되잖아요. 이제 하다 보면 이제 250만 PB, 250만 PB라는 숫자와 계속 싸움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세일즈 마스터를 내가 가보고 또 세일즈 마스터를 탄생시켜야 하고 또 뭐 임페리얼이 뭐 1987명의 세일즈 마스터를 탄생시켜야지만 임페리얼을 간답니다. 결론은 저 250 PB의 좌우에 능수능란하게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여러분에게 처음과 끝이에요. 이 애터미 사업에. 그 많은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일련의 많은 요구사항이 여러분한테 이제 처음과 끝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완성하면 그 다음부터 무슨 증상이 되냐면 애터미가 너무 쉽구나. 계속 반복이네. 애터미가 너무 쉽구나를 알게 되는데 저 250만 PB, 250만 PB를 달성하는 과정에 이 애터미가 나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봐라. 그리고 기준이 내가 기준이 아니어야 된다. 사람이 붙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다. 나 혼자 팔아서 안 된다. 이걸 계속 요구합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반복해요. 조금 왼쪽이 조금 뜨면 오른쪽으로 살짝 가죠. 그래갖고 오른쪽에 가서 막 열라해요. 그럼 또 왼쪽이 없어져. 불만이 생겨. 왼쪽하고 쌈박질하다가 오른쪽도 마저 도망가. 그래서 여기 간신히 달래놓으면 여기가 또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해요. 결국은 250만 PB를 도달하는 능력자가 안 돼요. 마음 딱 비우고요. 한쪽만 250 PB의 능력자를 나는 무조건 내 손에 거머쥐겠다라는 욕심을 먼저 가지셔야 돼. 그 거머쥐고 있으면 여기든 저기든 아무 때나 자꾸 250만 PB를 뽑아요. 기술을 체득했기 때문에 사람을 붙는 작업을 알기 때문에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안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채 알기도 전에 욕심을 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속 이 상태로 있어요. 이 상태로. 뜸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대의 입장에서 회원 남바를 갖고 일하라고. 그러면 더 쉽다고요. 한쪽만 하면 스폰서만 돈 벌고 난 돈 안 벌잖아요. 한쪽만 돈 벌고 난 돈 안 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빨리 스폰서님 돈 되게 한 라인을 끝내드릴게요 라고 말하시면 내가 돈이 빨라요. 여러분 초점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애터미에서 살아남으시고 월 1억을 거머쥐시려면 초점을 찾고 상대 초점에 맞추세요. 왜요? 스폰서 나보다 더 많이 감내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한 라인이 끝나는 게 먼저 1순위죠. 어떻게 내가 돈이 되는 게 1순위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라인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건 순서입니다. 순리예요. 왜? 스폰서는 나보다 더 많이 꼈거든요. 짬밥이 나보다 더 많아요. 뭔가 나보다 많기 때문에 스폰서예요. 하루라도. 하여튼 여러분은 요
맨날 반복하는 250만 PB의 도달 구간, 도달 기술, 도달할 때 어떠한 사람을 리딩해야 되는가와 싸움을 계속 반복하실 거예요. 어떤 신규도. 또 리더가 되신 분도 내 파트너의 저 기술을 어떻게 저 사람이 달성할 수 있게 트레이닝 시킬까가 고민이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 내가 그 손맛을 딱 느끼고 파트너한테 무엇인가를 코칭하고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시킬까. 알지 못하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면 온전히 잘 안 되는 기술입니다. 반드시 내가 경험해야지만 파트너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한 라인에서 250 뽑는 기술을 체득하셔야 돼요. 애터미에서 성공하려면. 그런 파트너가 들어와도 걱정 안 해. 그런데 내가 한 라인을 뽑아내는 기술 없이 소실적에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소실적에 있는 파트너는 재물이 됩니다. 많잖아요. 현재 있는 일이죠. 그래서 고민하셔야 돼요. 안 나가는데 이유가 있거든요. 애터미가 빅비즈니스인데 무한 단계죠. 아무나 붙어요. 무조건 라인은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살리느냐요. 무조건 라인은 나가는데 어떻게 그 파트너를 성공시키고 살릴 거냐는 거예요. 그 고민에 빠지셔야 돼. 그 고민만 도달하시면 나중에 되게 애터미가 쉬운, 정말 애터미만큼 가장 쉽게 가장 많은 돈을 주고, 예를 들어 상상해 봐요. 제가 지금 8년 차잖아요. 야, 내가 대한민국에서 10년을 채워서 무슨 어떠한 일로, 어떠한 아이템으로 월 5천, 월 8천에 가까운 돈을 벌어서 55세가 제가 목표거든요. 1차 찍은 게 이제 55세까지 목표인데, 그러면 55세부터 또 더 많은 볼륨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애기들, 아들, 뭐 이렇게 손자들한테 어떤 직업으로 내가 저 아이들한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빼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노동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을까? 그 선택부터 다른 아이들로 이제 제가 만들어주는 대가 지불의 10년은 결코 길지 않았어요. 언제 갔는지 모르게 10년, 그러니까 8년이 왔어요. 정말 하루아침에 깜짝할 새 온 거야. 이 문만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여러분도 하다 보면 마감이 두 마감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1년이 지나가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소리 할 거예요. 45세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53세가 됐는데, 이렇게도 저렇게도 분명히 열심히 여러분도 일터에서 돈을 버셨을 거예요. 그런데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했잖아요. 백만장자 기술자와 월 1억의 소득자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요. 여러분, 자기가 아이들이 엄마 나 뭘 하면 좋아? 그럼 너 미래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해라. 너가 성장하는 일을 선택해라. 너한테 도움이 되는 직업을 선택해라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나가보면 아이들이 선택할 게 많지가 않아. 하물며 여러분은 45 끝자락에 만난 강영일이가 비전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할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이 아줌마가 성장의 가치, 미래 성장의 가치, 뭐 리더가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험 팔다 왔는데. 근데 우연히 만난 애터미가 본의 아니게 이 8년 동안 계속 이 대표질처럼 뭔가를 막 했어. 뭔가를 막 했더니 강영일이가 투박한 아줌마에서 맨질맨질해지잖아요. 맨질맨질.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돈과 백만장자 기술 두 가지를 가진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자로 거듭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많은 쓸모없는 일 같은 반복. 나는 돈도 안 되는데 나 한 라인을 뭐 하는 거야? 쓸모없는 것 같아. 우리 스폰서만 돈 되는 것 같아. 라는 그 쓸모없는 과정. 그 과정이 여러분을 맨질맨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감각과 촉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간파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만들어냅니다. 그건 나만이 갖고 있는 백만장자 기술이에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죠?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 김현홍 단장님도 4년이 돈이 안 됐잖아요. 4년이 돈이 안 됐어요. 한 라인만 나갔어. 그것도 노정구 단장님이 들어와서. 얼마나 이 찌개다리, 글쎄요. 얼마나 찌개다리. 1년에 본부장 가셨는데. 나는 판매사 수당도 못 받고 있어. 김현홍 단장님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응? 난 집에 가야 될 것인가. 아들은 엄마 더 이상 카드 안 줘. 엄마 돈도 안 되는데 4년째 카드로 내 카드로 버스비하고 내 카드로 행사비 내고 내 카드로 계란 사 먹고 내 카드로 제품 사고 이제 더 이상 돈 못 대줍니다.
그놈의 회사 가지 마세요. 이렇게 4년간 얘기했대잖아. 근데 김현웅 단장님이 한 라인이 나가면 나머지 한 라인만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카드를 갖고 생활비를 하면서 사업비를 하면서도 집에 안 갔기 때문에 지금의 원리력의 소득자가 됐죠. 에? 어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신이 준 라인을 가지셨잖아. 한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대만. 또 우리 탑 라인이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4년 동안 그거 알았을까요? 우리 미래를 점칠 수 없어. 무한단계 김학인 팀장님 밑에 어느 나라가 붙을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무한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5천만 명을 가입하다 보면 반드시 빵 터질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이 회사에서 검토를 했고 나의 열정을 계속 가속화하는 그 끝없는 대페이지 속에 나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4년을. 똑같은 강의, 똑같은 스피치, 똑같은 시스템 강의 돈도 안 되는데 4년간 여기 맨날 앉아 있는 거야. 계란 까먹고. 그랬을 때 잘 모르는 아들은 우리 엄마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뭘 모르고 무식하게 4년간 다닌다고. 다단계 회사에. 하물며 여러분 양라인을 하겠답시고 딱 한 사람 가입해놓고 잘 자라라. 이런 분 너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만 고민하면 여러분 이 애터미스 처음이자 끝이야. 250만 PB 달인. 나의 상담 코칭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상담을 해야 돼요. 각자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제 라인 파기가 이제 그 말하는 뎁스 파기인데, 뭐 뎁스가 뭐 따로 있나. 내가 뎁스가 되는 거지. 일단은 내가 뎁스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내가 스폰서가 잡는 사람이어야 돼요. 나를 잡게 하려면 나는 뭐가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사람을 만날 때 아줌마스럽게 만났잖아요. 아줌마스럽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잘 안 붙더라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잘 안 붙더라. 왜? 250만 PB를 만들어내야 되려면 사람이 필요해요. 좌우에 그래도 20명 움직여야 돼요. 그럼 내가 20명은 붙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20명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겠죠. 아까 말했던 그의 입장에서 조리개를 봐라.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단계 인정하는 거래. 인정하는 거. 고생하고 사셨군요. 대단하세요. 24년간. 어쩌고 저쩌고 팔남매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군요. 대단한 끈기를 갖고 계시네요. 흉내도 못 내겠네요. 이제 그 사람의 첫 번째 단계에 상담할 때 인정하기가 첫 번째. 파트너와 무엇인가 트러블이 생겼으면 속상했겠네요. 화가 났겠네요가 먼저. 인정하기. 왜? 어떤 형태든 판매사도 나에게 와서 앉아있고 에이전트도 나에게 앉아와요. 스폰서인 본부장님도 나에게 와요. 아까 얘기했죠. 초점을 상대 입장에서 먼저 항상 얘기를 하라. 그러면 사람이 위아래 붙는다. 위아래 붙어야 250만 PB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요. 내 입에서 먼저 상대를 인정하는 단어가 먼저 나와야 위아래가 붙어요. 그리고 날 잡고 싶게 만들어야 되죠. 그 사람의 가치를 올바르게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 그래, 나 24년간 팔남매로 굉장히 성실히 살았어. 고생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멋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님, 애터미를 만나서 그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과정이 인정하기가 첫 번째. 인정, 칭찬 스킬은 당신만의 파워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적게 진심으로. 무슨 트러블이 생겨도 항상 사람이 나에게 떨어졌다 붙었다 계속 하거든요. 당신만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 나는 당신의 파워를 알고 느끼고 있다. 인정은 행동의 촉매제이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고 자신감을 업시킬 수 있는 태도 접근법이 첫 번째. 아까 말했던 스폰서도 인정, 파트너도 인정. 붙죠, 위아래가 나한테. 왜? 내가 뎁스의 주인공 돼야 되니까.
그럼 사람이 붙게 해야 되잖아. 코칭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뭐가 실패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상담은 좋은 질문이라고 제가 리더 만들기 때 얘기했죠. 좋은 상담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좋은 상담이다. 그러면 그 상담 과정에 과거를 묻지 않는다. 코칭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를 질문한다. 미래의 기회에 대해서 질문한다. 좋은 방법 뭘까요? 사장님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그의 잠재력의 70%를 꺼내야 진정한 동기 유발이 된다. 지시받으면 수동화가 된다. 우리 많이 악습해요, 저희도. 어제도 악습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또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이렇게 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해. 그애한테 묻고 한 박자만 그가 말하게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세요. 성질 급하니까. 아들 빨리빨리 와. 저거 참 노력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그의 잠재력의 70%를 꺼내는 진정한 동기 유발이다.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강력한 질문법. 엄청 파워가 있는 질문법이 있대요. 중립적이고 열린 질문을 통해 아하! 이렇게 깨달음을 갖게 하는 질문이래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스폰서님. 자신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스스로 발견하는 질문.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분들 들어오잖아요. 당신의 비전은 뭘 보고 사셨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생각하게 만든. 왜냐하면 애터미에서 자기 삶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리를 안 하고 막 출발하면 가다 서요 또. 생각 없이 막 가거든요. 생각 없이.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의 8단계의 꿈과 인생 시나리오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인 파기할 때 뭐가 뻐걱거리면 다시 성공의 8단계 단계로 다시 리뷰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한테 내가 질문했나?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10년 후에 늙어가고 싶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분은 닥친 과제에서 어떠한 설계 없이 그냥 애터미를 닥치는 대로 시작을 했다. 그걸 다시 볼 수가 있어요. 변화가 안 되거든요. 리더 사업자의 질문, 어디가 결단이 되었나요? 목표는 정하셨나요? 목표를 달성치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걸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이제 가다 쓰다 할 때 그가 스스로 답을 갖고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답을 꺼내서 나는 계속 코칭에 들어가야 돼요. 상담시 경청시 의미 파악할 점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앞에서는 다 집어치고 싶어요. 애터미고 지랄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더 그런데요. 우리 어느 본부장님이 나는 여자 파트너의 속을 모르겠어요. 왜요? 뭐 저쩌고 해서 알겠어요. 그랬더니 뭘 알겠어요냐고 저쩌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저쩌고 계속 그런데. 그래서 여자들은 앞에 말하고 속말이 다르다. 집어칠래요. 저쩌고는 하고 싶다 소리다.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럼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을 무엇인가? 경청할 때 수면 아래의 것을 보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상담할 때, 나가서 리크루팅 할 때 이것도 되게 많아요. 수면 아래의 부분을 드러나게 하려면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있죠? 소리 지르면서 막 성질 내는 거 있죠? 그거는 하고 싶다 소리예요. 아우 자꾸 귀찮게 하고 그래. 안 하겠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때로는 뭐 파트너가 아유 집어쳐 스폰서가 어쩌고 그지 같고 막 이러죠.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린 그 단어만 듣잖아요. 싫대, 집어친대, 안 하겠대, 다시 후속하지 마, 엄청 질색해 이러죠. 진짜 하기 싫으면요 무반응. 강력한 부정은 긍정이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와 동기를 듣는 것이 경청인데 상담 경청을 위한 5가지 비법이 있대요. 상대방에게 주의 집중한다. 전화 받지 않기, 눈을 마주치기, 다른 관심사 지우기.
성급한 가정이나 판단을 피해라. 말을 끊지 마라. 우리 계속 악순환하는 일이에요. 저도 승질급해갖고. 끝까지 듣는다. 듣는 도중에 어떻게 반응할까를 생각하지 마라. 저 김학인 팀장이 저거 말 끝난 다음에 내가 뭘로 쳐들어갈까? 적절한 질문을 한다. 의미 파악. 상대방의 생각을 직진시켜라. 계속 남편 욕만 보는 거야 막. 그럼 어때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나는 직진시키라고.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래. 어떻게 나한테 한번 말 좀 해봐. 허심탄회하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전조 증상이 허심탄회한 과정이 아니야. 그럼 얘기하겠어요? 분명히 뿔이 잔뜩 났는데 분명히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하고 그에게 공감 중립적 자세를 갖춰야 그는 말하기 시작한다. 애터미가 왜 힘들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했는지 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밖에서도 똑같아요. 애터미가 왜 부정적이었는지도 말합니다. 내 코어는 어디에서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진단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라인을 파악하면 누구가 이제 내가 뎁스의 주인공이 되라 했죠. 그러면 나는 뭐야? 이미 이게 다 돼 있어야죠. 꿈과 목표 돼 있고 나는 결단 끊어냈어. 명단도 다 썼어. 초대 스폰서랑 연락할 자신 있어. 나는 언제든지 사업 설명회도 좀 떨지만 그래도 책 보고 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준비된 사업자에 언제든지 가라 와라 하면 난 갈 수 있고 스폰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고 반복할 수 있어. 라는 자세가 내가 되고 내가 라인 파기의 주인공이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주인공이 계속 되시려 그러면 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 명단 완벽하게 꺼내고 제품 완벽하게 소비하는 이 부분이 끝내지 않았다면 그게 피자의 이제 나의 피자의 준비물이에요. 나의 성공의 준비물. 준비된 나의 준비물이 돼야 나는 뎁스의 주인공이 되고 그 주인공이 됐던 경험 때문에 스폰서와 내 파트너의 뎁스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됐는지 아니면 나밖에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지만 내가 주인공인 줄 알고 혹시 이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잘 안 나가. 이상하게 안 나가요. 왠지 모르겠어. 이거는 되게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강의를 수백만 대페이지를 하고 집에서 밤새도록 책 넘기면서 저희 회사는 13년 됐고 24개국 진출했고 100만 번 연습한 나. 제품에 대해서 기빨나게 말을 화려하지 않지만 척하고 다이어트 제품 척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미백 라인이든 뷰티든 자기가 언제든지 척하고 나올 수 있는 반복된 준비된 나. 이게 돼 있다 그러면요 무조건 스폰서가 날 뎁스로 잡았을 때 결과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트너 코어가 있죠. 그래서 코어를 리딩할 때 이 사람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지? 이 사람한테 상담을 인생 설계하지 않았네. 이 사람 결단했나? 사장님, 애터미를 위한 시간은 어느 정도 준비되셨어요? 내셔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사장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대상을 사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라는 패턴을 요구하는 것까지 갔나?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떡 줄 사람은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막 가입해놓고 막 후원해. 이 사람하고 협의 전혀 안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 제가 우리 파트너들이 실수를 하나 보니까 나는 전업자고 이 사람들은 부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공의 8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에 딱딱 못 와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나는 계속 전업자니까 둘이는 해요. 그런데 여기가 하게끔 하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오토 판매사가 안 됐다는 건 이 사람들이 아직 결단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럼 저 사람들이 결단을 하게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반복적으로 만나게 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낮에 돈 벌고 이 사람은 밤에 벌고 이 사람은 주말에 와서 이 셋이 얼굴을 못 봐. 그런 거 되게 많죠? 네. 얼굴을 봐서 스폰서님 화이팅 이거 해야 되죠? 네. 방법이 없을까요? 과연? 여러분 과연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에 이 사람은 광주에 있고 이 사람은 전라도에 있고 이 사람은 일산에 있고 이 사람은 안산에 있어. 뭘로 해야 될까요? 줌으로 하셔야죠. 일요일 날 시스템에 안 와요가 아니라 일요일 날 안 오면 그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줌 원데이를 하셔야죠.
그러면 안산에 있고 광주에 있고 일산에 있고 포천에 있는 사람을 줌으로 나는 묶어요. 어설프게 묶일 거예요, 처음에. 왜? 저 사람들이 팀워크를 갖는다라고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반복해서 얼굴을 보여줘야죠. 근데 일요일 날 못 온다니까. 일요일 날 이 사람이 일하거든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대요. 이 사람은 뭐 해서 뭐 예를 들어 2, 3일에 한 번씩 주주야야 뭐 이렇게 일한대. 어떻게 뭉치죠? 그런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뭉칠 수 있는 기똥찬 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줌 원데이를 이 사람들하고 계속 엮은다.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같은 얼굴을 반복해서.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인생 시나리오를 결단을 하고 이 사람을 주변 정리를 했어. 사장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뎁스의 주인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는 알아내야 되거든요. 알아내지 않고서 떡 줄 사람 생각 않고 나 혼자 라인 파면요. 죽어도 라인이 안 나가요. 우리 파트너들 보니까 이 사람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대. 그래서 가봐. 이렇게 이제 특히 소실적 한다고 막 해. 하기로 했다고 막 뭔가를 막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주변 정리 하나도 안 됐고요. 이 사람도 결단이 하나도 안 됐어, 제가 볼 때. 그리고 이 사람은 코아라고 정했대요. 그냥 위에 있으니까. 제가 이 사람 보면 자기 가족 모임 가야 되고 일요일은 안 되고 저는 월요일은 되고 막 이래요. 변화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어찌됐든 맨 위에 좌우를 벌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은 키울 거래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그 스폰서, 나의 헤드감으로 저 사람의 일을 줄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아가 아닌데 맨 위에 있다라는 이유로 이 사람을 가이드를 하니 이 라인이 어떤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이 사람이 힘을 하나도 안 줄여주죠. 이 사람이 힘을 하나도 안 줄여주니까 요구도 못하죠. 이 사람한테 요구도 못하죠. 그러니까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희멀떡한 라인을 잡고 있는 거예요. 희멀떡한 라인 죽어도 안 나갑니다. 완벽하게 결단을 시키려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의 경청을 하고 그의 삶 속에 들어가고 질문을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그러면 애터미에서 나는 어떤 거를 해야 합니까? 라는 걸 추론해서 결과적으로 스스로 시간을 내고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환경에 나는 이 사람하고 상담을 요구해야죠. 그거를 안 하고서 맹목적인 후원을 많이 하더라요. 250PB의 대상자를 정할 때 내가 대상이 됐잖아요, 스폰서한테. 그러면 제2의 대상을 찾을 때 이 사람한테 무엇인가 시간 좀 내세요. 시간을 안 내요. 왜 내야 되는지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왜 내야 되는지 그의 환경으로 들어가 보는 인생 시나리오 과정에 상담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진심으로 요구하는 이유가 단순한 성향 분석의 D여서가 아니다. 단순한 성향 분석의 S형이라서 안 잡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 그의 욕구로 불러일으키라 했잖아요. 이제 그 작업에 이렇게 보면, 눈빛을 보면요. 아, 저 사람 지금 엄청 따라붙고 있구나가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못해서 오는 코어에 하물며 양쪽의 파트너가 나가면 이 라인은 희생양이 된다. 그러면 이 파트너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기를 잡아야 될지 여기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래요. 그래서 또 여기 잡으면 또 이쪽이 뎁스인가? 아, 여기서 튀어나와요. 이러죠. 왜요? 위에서 요구하고 위에서 일을 줄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공의 8단계에 여기 가서 저 사람의 인생을 건드리고 결단하고 사장님 나랑 밤새도록 24시간 중에 왜 시간이 없습니까? 12시까지 솟아다닙시다 라고 시간을 패턴을 내서 명단 5천만 원 벌 사람, 치약 칫솔 쓸 사람을 명단을 끌어내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와야 되는데 그냥 와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오면 여러분 이 라인 이제 잘못된 라인 짜기가 되죠. 예,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의 나는 여기다 막 달아. 그리고 이 사람도 막 단답시고 달아요. 좌우가 욕심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성공시켜줄 수 있는 성공존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라인 짜집기 하게 돼요. 라인 파기가 안 될 환경을 나는 파고 있다. 고민해 보세요. 뎁스 정하신 똑같은 말이에요. 뎁스 내가 돼야죠. 나의 준비물은 정확하게 아까 말했던 뭐든지 스탠바이. 저녁에 밤새도록 보상 플랜 외우고 밤새도록 제품 강의, 밤새도록 빙고 달인 연습하고 나는 완벽한 준비된 나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당연히 파트너 주인공을 만들 수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준비된 나, 뎁스의 주인공인 난가가 첫 번째입니다. 아까 말했던 8단계 잘 모르지만 예스 할게요. 잘 모르지만 사업 설명회 하라 그러면 100만 번 연습해갖고 올게요. 잘 모르지만 명단 5천만 원 벌 사람 적을 대로 다 적어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 나와서 떨면서도 하겠습니다. 그게 준비된 나예요. 뭐든지 스탠바이.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밤에 합시다. 오케이. 새벽까지 합시다. 오케이. 석 달만 고생합시다. 오케이. 일요일 갖고는 안 돼요. 저녁에 야간반 합시다. 오케이. 준비된 나예요. 그때 안 되고 이 사람이 그래요. 저는 가족 모임 가서 이때 일요일은 안 되고요. 이때는 되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갈 때까 올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게 어디 갈 때 들른다 소리거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짜 애터미 부업자도요. 정해진 나와 스폰서가 저 상담 속에서 정해진 시간을 반복해서 내야 돼요. 그런데 지나가다 들를게요. 절대 안 돼요. 그건 준비된 나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쩌다 와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아 잡을 때 잘 잡는 거예요. 나도 준비된 나여야 되는데 혹시 나도 안 됐는데 여기가 허리멍텅한 사람 잡으면 스폰서 개고생하는 거야. 시간 아까워요. 그걸 구별해내셔야 돼. 오늘부터 그걸 구별해내셔야 돼. 그러면 나는 그런 라인이 돼야죠. 나는 그런 라인의 뎁스를 잡을 만한 똑똑한 3인방이 돼야죠. 누구와 동업하기로 결정하셨나요? 그게 접니다라고 말하고 우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호등 팀이 돼야죠. 우리 잡아주세요. 다 준비돼 있어요. 뭐든지 예스. 어디를 가자 그러면 저희는요 아프리카 가자 그래도 가고요. 저기 어디 브라질 가자 그래도 저희 갈 준비돼 있습니다. 집에서 저희 집 나왔어요. 가방 쌌어요.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거나 먹어요. 뭐 이래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못하고요. 밖에 나가서요. 저 외국에 가본 적도 없고요. 뭐 이러면요, 여러분 무한 단계 글로벌 원 서버가 뭐가 필요해? 네? 나는 여기서 일산에서 먹던 것만 먹고 일산에서 만나는 사람만 만나면 글로벌 원 서버가 왜 필요해? 저도 못 먹는 거 맞죠? 네. 여러분요, 돈은 없지만 일단 스폰서가 튀어가자 그러면 그냥 제가 갈게요. 이 스탠바이가 돼 있는 사람은 무조건 뎁스의 주인공이 돼요. 왜요? 느낌 알잖아요. 저 사람 보따리 싸갖고 가자 그러면 갈 사람인 거. 저 사람 데리고 가려면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애들이요. 저 아무거나 못 먹어요. 아무거나 못 자요. 교회도 있고요. 고민돼요. 뎁스 안 파집니다. 절대 안 파져요. 왜? 돈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뭐. 돈이 딱 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나가요. 준비된 나 주인공 되십시오. 자, 후원은 이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 후 상황에 맞게 요구하며 트레이닝 피드백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자, 후원을 하러 가요. 보상 플랜 날려주세요. 뭐 이 사람 성향 분석으로 날려주세요가 아니라 뭐 하러 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을 하러 간다 그러죠. 상황에 맞게 저 사람은 요게 우선순위야. 저 사람은 자녀가 우선순위야.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남편보다 세. 여자가 타겟이야. 어머다리 긁었어. 정확한 진단을 하러 스폰서가 동반을 하러 가는 것이지 내가 할 일을 사업 설명을 해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내가 뎁스의 주인공인 건 나는 사업 설명 풀으세요. 제품 설명하세요. 빙고 설명하세요. 시술하세요. 그거 다 준비된 나여야 돼요. 그건 언제든지 내가 하는 거예요. 스폰서는 뭘 하러 가요? 정확한 진단의 조리개, 경험치를 보러 가는 거예요. 왜? 뭐로 트레이닝 해야 되고 뭐를 맞춤형 요구를 해야 될지 나는 파악하러 간다. 분명히 동반을 하는 이유가 달라요. 그런데 잘못하면 파트너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오니까 정확한 이 사람한테 코칭을 못 해줘요. 코칭을 뭘 하러 갈지를 판단하러 간다. 반드시 머리에 기억하세요. 나는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적재적시에 후원이라 함은 적재적시에 돕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사람의 필요한 걸 요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애터미 돈은 이걸 요구하는데 사장님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애터미가 이걸 요구하는데 5천만 원 벌려면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사장님 언제 시간을 낼까요? 그러면 오프라인이 안 되면 제가 줌으로 열어드릴게요. 반복해서 사장님 매일 연습합시다. 사장님 애터미에서 돈을 버시려면 팀장을 가려면 이걸 요구합니다.
이걸 하려면 어떻게 제가 사장님 환경에 맞춰서 트레이닝 할까요? 다르죠? 돕는 게 다른 느낌으로 돕는 거예요. 왜? 애터미에 맞춤을 하는 가이드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 사람 돈이 안 돼. 내가 계속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를 다시 되묻는 거죠. 그걸 제가 협력해 드릴게요. 그 환경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사장님이 여기까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 만들 수 있습니다. 200만 원 가이드를.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엉뚱한 게 막 하잖아요. 에? 하다 보면 또 엉뚱한 거 막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말하고 말을 해야 돼. 우리 성질 급하니까 또 물어보고 답하고 끌어내야 되는데 또 확 지시해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같은 반복을 계속하는데 늘 그가 스스로 하는 잠재력을 꺼내라는 게 계속 지금 이 코칭의 반복이잖아요. 그가 스스로 하고 자기가 엄청난 잠재력을 내 안에 거인을 꺼내게 하는 게 이제 제일 좋은 후원의 스폰서링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피드백을 하게 되죠. 왜? 코칭하니까. 요구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 내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집중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사장님이 문제잖아요. 이거 우리 계속 하잖아요. 왜 그따위로 하세요? 이거 계속해. 승질 급하니까. 당연히 이제 이렇게 뭔가 오고 가고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내 성질이 그 열뻗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고 가는 과정이 이제 또 들었긴 들었어. 근데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하고 그가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이 싫죠. 귀찮죠. 그러니까 확 쏴버리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코칭을 하는 게 이제 피드백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법의 피드백이 있답니다. 좀 배워도 잘 안 되긴 하지만 비난이나 공격이 아니라 어떤 점을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솔직함과 진솔함을 갖고 말하래요. 기대한다 나 당신한테. 근데 이제 이게 어려워. 그따위로 하니까 사장님이 돈이 되겠어요? 이게 인격 모독이에요? 행동 모독이에요? 행동을 피드백한 거예요. 이 되게 반복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유 이 승질머리가 그따위로 해갖고 돈을 벌겠어요? 뭔가 피드백을 한 거야. 행동을 피드백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격과 행동의 피드백의 두 개에서 항상 이제 문제가 생겨. 제가 보니까. 그가 지금 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러한 일을 벌어지면 이런 일이 결과가 오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피드백을 하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제가 도움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 그따위로 하시려면 집어치세요가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인격에 대한 피드백을 듣기 때문에 이제 서운해요. 서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지금 나 인격 모독했어요. 그것도 1대1을 해야 되는데 팀원이 있는 상태에서 했다. 완전 직격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굉장히 무서워한대요. 나 누구 앞에서 쫑쿠 먹었어. 이제 끝장이 나는 거야.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피드백에 전혀 효과가 없답니다. 행동의 피드백을 해라. 인격의 피드백과 행동의 피드백을 1대1로 하라. 마법의 피드백, 효과적인 피드백의 조건. 공감하고 당신한테 기대가 크다. 그리고 이걸 요청하고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성과가 나고 난 당신을 존중한다. 이 사이클이 돌지 않으면 피드백이 먹히지가 않는데요. 근데 저 사이클 돌리려면 연습해야 돼. 우리 성질 급한 사람. 성질이 나와서 결론만 나오거든요. 이 D타입들이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세요. 그래서 상처 많이 줍니다. 공감을 그의 입장에서 공감. 복잡했구만요. 들어보니까. 내가 오해했네. 와서 들어보니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 그리고 당신한테 기대가 커요. 그리고 이걸 요청해야 사장님이 꼭 성공을 해야 난 사장님을 꼭 빛나 보이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사장님이 나는 이 과정을 꼭 해냈으면 좋겠어라고 요청을 하라라는데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타이밍,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적절한 타이밍, 1대1로 직접 전달, 타인의 시선이 무섭대요. 그리고 짧은 것이 강력하대요. 우리 솔직히 증질 급하면 했던 소리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분이 안 풀려갖고 말이야. 아무튼 이게 분명히 피드백을 해줘야 성장한대요. 네, 성장 코칭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저게 인격 모독하고 행동하고 이게 비난하고 이게 참 선이 잘 우리 연습이 안 되면 힘들어. 어제도 했어요, 저는. 피드백과 비판의 차이점, 새로운 성장을 요구하는 거래요. 피드백은 항상 기준이 내가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해주면 성장을 요구하는 거다. 성장을 요구하는 걸로 나는 단어를 쓰겠다. 공감한다, 사장님. 기대한다. 기대사항과 요청하고 존중의 자세를 명심하라. 상대방의 이익을 존중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만 공격과 회피가 아닌 건강한 대화가 된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피드백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드백은 반드시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근데 공감과 기대와 요청과 존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이클의 그 상담은 그닥 효과가 없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게. 칭찬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제 각 코어별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 중요해. 예를 들어 코어를 누구를 정하기로 했어. 강영희를 정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강영희 밑에 줄줄이 이제 사람들이 있어. 강영희 밑에 막 줄줄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정할까? 예를 들어 스포가 나를 정했잖아요. 스포가 나를 뎁스의 주인공으로 라인 파기에 준비된 나로 나를 딱 정했어요. 사장님, 저랑 사장님이랑 요 뎁스에 준비된 코어가 많으니 이 라인을 250만 PB를 뽑아냅시다. 라고 정했어. 정할 때 요 사람들한테 요구사항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요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그런데 보니까 상태를 파악 못하면 과제를 줄 수가 없더라고요. 과제를 주고 기다리는 거하고요. 그냥 기다리는 거는 많이 차이가 난대요. 그때 아까 말했던 마법의 피드백을 사용하시라는 거죠. 반드시 피드백이 없으면 성장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직 빙고 훈련 30만 빙고 훈련이 안 된 코어야. 자기 자가 소비 머리도 아직 안 돼. 요번 일주일간 요 30만을 목표로 사장님은 달려보세요. 사장님 요 아들 코어로 가장 자신 있는 것부터 사장님이 주간 PB 할당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기 때는 칭찬 스킬이 들어가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 파기의 대상인 내가 되고 그 밑에 사람들한테 각자 과제를 줘야 돼. 과제를 줬을 때 이 사람이 30만을 그 주간에 무사히 했으면 반드시 칭찬 인정을 해줘야 한다. 그래 이 사람은 250만 PB의 달성 과정에 자기도 무엇인가를 협업했다라고 만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아직 사람이 안 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직 사업 설명회를 아직 못 뛴 단계에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는 막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각 코어별로 아직 주변 정리 안 돼 있는 집중 코어가 있는지 또 빙고 훈련 아직 안 됐는데 사람만 막 잡으러 다니지 않는지 결단은 업무량이 보니까 직골이야. 딱 보니까 동선 보니까 직골이야. 이제 사람의 성취는요. 무엇인가 기대했다 그러잖아요. 기대하고 피드백을 하고 성장을 코칭하고 정리해 주잖아요. 그리고 인정해 주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숙제 과제를 수행해 냈잖아요. 수행해 냈을 때 이 스폰서가 잘했다. 해냈네 사장님. 결국은 사장님 우리 공동 목표에서 사장님이 이 사람을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제품에 감동을 줬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예요? 얼굴을 완벽하게 10집 이상 번덕번덕 해갖고 풀세트 다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의 성취를 체크하고 피드백하고 코칭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팀플에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이거잖아. 나만 지랄하고 밑에 잡고 나만 파고 있음. 이거 제일 못하는 코칭. 왜? 이 사람들한테 과정을 얘기 안 했고 과제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라인이 힘들게 나만 파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팀을 모아서요. 우리가 지금 이 미션을 어떤 형태로 하고 사장님이 빙고를 몇 번 맞아주면 예를 들어 오토는 안 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빙고를 계속 훈련해서 성취를 했어요. 예를 들어 8명 할게요. 그러면 240이 뜨죠. 완벽한 오토지만 사장님 우리 해냈어. 우리 2차 수에 해냈어. 드디어 해냈어. 모두가 게으르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30만 PB를 해냈죠. 그거에 대한 칭찬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어떤 도전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더 짧은 250 PB를 만들어낼까요?
우린 점점 반자동에서 완자동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칭찬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한다.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과제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다. 요거 각 코아별로 뭐를 시켜야 되는지 반드시 과제를 주고 칭찬하라. 뎁스를 결단 상담한 코아를 정해서 모든 전 스폰서와 언제까지 기간을 정하고 라인 파기를 선포한다. 이것도 왜 사람은 뭔가 정해져서 성취가 있으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숫자 기준이 없잖아요. 그럼 성취가 없어. 1년 안에 갑니다. 6개월 안에 갑니다. 성취가 하나도 없어. 뎁스의 주인공을 자격을 이제 조건을 갖추고 전 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5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D-Day를 정합시다. 우리는 60일간 250포인트를 예를 들어 여기가 김학인 팀장이면 그럼 김학인 팀장님 라인에 어느 라인을 집중 들어가서 우리 달성해보자. 요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는 숫자가 있어야 돼요. 왜요? 원하는 이유는 사장님들이 라인 파기의 초집중과 찬스와 안티 대처법과 사람을 설득하고 팀워크를 발휘하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적과 실행하는 이유, 정확한 수치를 정하고 달성할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를 결단을 받아내고 누구를 명단을 받아내고 누구를 얼굴을 벗겨낼까? 이것도 다 정하는 거예요. 그걸 성취한 팀들은 다른 팀을 잡게 하는 거는 더 쉬워져요. 더 쉬워져. 왜요? 우리는 후원수당, 팀워크로 후원하라잖아요. 팀워크로 후원하려면 이 사람들이 뭔가 해야죠. 나만 지랄하면 안 되잖아. 지랄이 뭔다는지 아시죠? 뎁스의 협업을 집중으로 250만 포인트를 달성한 팀에 들어갔던 리더는 라인 파기 운전 기술과 집중 농도를 체득해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어떻게 집중하라는 거야? 집중이 제일 힘들어. 잘 보세요. 집중이 왜 안 되냐면 아무 때나 와. 잡아봐요. 나는 전업이야. 근데 이 사람은 화요일날 와. 이 사람은 주말에 와. 이 사람은 야간에 와. 이 사람은 뭐 전라도에 있어. 집중하세요. 하고 싶다고요. 전업을 못 한다고요. 그죠? 난 하고 싶어요. 그죠? 양문현 사장님. 네? 하고 싶은데 저 오랄 때 못 오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집중시켜야 될까? 다 이러잖아요. 내가 오토팜에서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와 있겠어요. 우리 강의 중에 와 있는 강의 듣고 나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요. 그건 전업자 강의야. 안 와 있는 강의를, 안 와 있는 코아를 어떻게 협업시킬까에 들어가셔야 돼. 왜? 난 오토팜에서가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업자가 없죠. 그리고 안 와 있고 아무 때나 오는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집중시킬까가 초점이에요. 아우, 제가 안 와. 시간 낸대놓고 안 와. 평생 못 합니다. 전라도에 있고 어디에 있는데 이 친구는 화요일 날 오고 이 친구는 주말에 오고 이 친구는 아침에 오고 이 친구는 야간에 와. 이거 협업하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줌을 하고 자, 라인 파기 운전 기술과 집중 농도를 체득해야 된댔잖아요. 왜? 전업 아니라니까, 부업이라니까. 여러분이 뎁스로 하는 주인공 무조건 투잡이에요. 그럼 이때 참여한 전 리더는 명단을 모두 함께 쓰고 뎁스로 라인을 깔며 파내러 가고 나의 추천인이 있을 때 더욱 라인 파기가 좋은데 자, 봐봐. 이 사람들을 같은 생각을 가지려고 그러면 뭘로 같은 생각, 아까 줌이라는 거는 같이 얼굴 보는 거죠. 그럼 뭘로 또 묶어야 될까? 여러분. 뭘로 묶어야 될까? 전라도에 있고 아침에 오고 양문현 사장님 수요일 날 오고 송지원 사장님 화요일 날 오고 공순현 사장님 매일 와 있고 아무 때나 와. 어떻게 묶지? 홍소연 사장님 저쪽에 저 부동산 사장님 있고 저쪽에 빵집 있고 아우 나는 봉숙 언니를 맨날 보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보여주지? 이거 고민이죠 맨날. 라인 파기의 고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만 하면 돼요. 쉽잖아요. 머리를 굴리면 쉬워요. 톡방에 넣는다. 톡방에 넣는다. 일단. 자, 정리를 해볼게요. 톡방에 넣는다. 그리고 그를 따로따로든 불러서 우리가 6월 말까지 뭐를 하기로 선포했다라고 알린다. 우리의 목적을 알려준다. 그리고 톡방에 들어놓은 이유,
들어와서 뭔가를 맞춘다고 디데이를 적고 날짜를 적고 목적한 숫자를 적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부업자와 정기적인 줌으로 미팅을 하기로 날짜를 정한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못 보는 건 운전자가 계속 톡방에서 중계를 한다. 상황 보고를 해준다. 그 톡방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과제를 알려주고 그 스폰서들은 그 과제를 하셨는데 잘했네요. 그 사람은 뭐라고요? 갔더니 부정인가요? 안티인가요? 체크한다. 네, 가봤더니 부정이에요. 이건 스폰서님이 한번 나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계속 운전한다. 2달간. 운전을 계속하다 보면 그 구성원들은 계속 그 자기가 받은 과제 수행에 계속 애를 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거긴 타이밍이 이때네요. 그때 뭔가 상황을 판단하러 나간다. 왜냐하면 2달간 그 운전하는 톡방의 기차는 계속 뜨거워야 한다. 그때 시너지를 내기 위한 팀명, 시너지를 내기 위한 사진, 그거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션을 수행하는 팀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은, 시각화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부업자와 정기적인 줌으로 미팅을 하고 처음에 되게 어설프게 모이더라고. 제가 하는 거 보니까 뭐 도저히 뭐 강주에 있어요, 뭐 어디 있어요, 모여지지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톡방에서 막 같이 떠들고 줌으로 어설피 미션을 주니까 뭐예요? 왜? 자기한테 정확한 과제를 줬잖아요.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일이 남의 떡이에요. 그래서 톡방에 아무렇게나 넣는 비전방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긴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자긴 거기에 운영진이 안 들어가는데 공예를 계속 주는 겁니다. 주인공을 만들고 운영진을 만들려면 이 낱개한테 개인 미팅을 하고 과제를 반드시 줘라. 팀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숫자로 알려줘라. 예를 들어 우리 명수를 늘리기로 했다. 한 명씩만 더 해보자. 월요일날 줌 미팅에 모아봅시다. 뭔가 미션을 서로 알아야 한다. 분위기 팀명 정하고 단체 사진도 활용하고 전 팀원의 과제를 내주고요. 모두 숫자로 피드백하고요. 다른 코어는 많은 일거리를, 그리고 예를 들어 나는 주인공이 아직 안 됐잖아. 네? 본부장님이 맨날 저 친구만 예뻐해. 준비된 나라고 저기 뎁스래.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뭐 하지? 나는 안 키워주는 거야. 지금 왜 김학인 팀장님 나인만 키워주는 거야? 송주현 사님 무슨 로비를 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정 국장님 삐지는 거야. 도대체 왜 김학인 팀장님만 키우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에? 도대체 왜 우리는 안 봐주고 집중, 여러분 저 집중 코어 하면요, 우리 애터미 정도의 클래스의 품력하고 마케팅 비전 수준이면요 2달 안에 250pb 만드는 게 맞아요. 완벽하게 애터미를 24시간 몰입하고 운전하고 집중한다면, 여러분 그건 실시간 운전하기 때문에요 몰입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전코와 10명을 계속 운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들 집중 안 할까요? 밖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굴러가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알겠어요. 가봐주세요. 전화 돌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집중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3개월 오토팜에서 되려면. 한 라인 250pb 끊으려면. 당연하죠. 전업자 시각으로 계속 돌려버리는데 부업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겠어요. 얘기했죠. 전 코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얘기하라. 전 코아에게 숙제를 줘라. 전 코아에게 운영진의 역할을 요청하라. 전 팀원에게 과제를 숫자를 꼭 주고 피드백을 해주고요. 다른 코아는 아까 그 얘기 때문에 나는 김학인 팀장님 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 키우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또 준비된 코아를 해서요. 일거리, 우리끼리 엄청나게 일사불란할 수 있는 팀원의 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력 라인이 되도록 노력하라. 저희 잡아주세요. 저희 완벽하게 준비돼 있어요. 돌려주세요. 몇 개월 만에 250pb 저희 준비할게요.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유까지 하겠습니다를 준비하라. 모두 뎁스 대상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독려하라. 골든 타이밍입니다.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데 엔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시장 커지고 전 세계 오픈 국가는 너무 많아요. 저도 고민돼. 어느 나라를 가야 되지? 77억 인구를 이 무한 단계 이 원 서버를 누구를 매시러 가지? 너무 많은 거예요. 고민해. 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더니 진짜 내가 애터미 만나니까 딱 지금 타이밍이다. 여러분 지금 있죠. 뎁스 기술도 가져야지. 글로벌 베트남도 준비하고 중국도 준비하고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데 우리끼리
우리 라인끼리 시스템 돌릴 수 있어요. 사장님 줌 개설해요. 사장님이 개설해서 나를 초대해요. 운영법도 가르쳐야지. 그래야 전 세계를 우리가 시스템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 할 일을 많이 한 팀은 반드시 기획 알게 운명이 왜 스폰서가 날 잡을 수밖에 없게 일거리를 많이 해놓는 사람이 영원한 뎁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팀은 스폰서의 영원한 뎁스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환경과 집중, 무엇인가 다 처리해놓고 무조건 나만 잡을 수 있는 그런 멋진 빅뱅하는 그런 뎁스 라인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